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직의 경험이 많이 있지만 사실 뭐 매번 이직 준비할 때마다 다 성공하면 뭐 금방금방 하면 뭐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실제 보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번에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실패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실패 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무엇을 다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에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한 이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한 회사에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직은 결국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직의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또 성공과 실패의 과정들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 후에 나를 어떻게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음번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실패하신 분들, 내가 이직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하신 분들이 이직 후에 하셔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사실은 이직에 제 스스로의 경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직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많은 경험치를 공유하기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에 맞춰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행동 후에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역량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인 이직의 과정에서도 자기의 성공을 더욱더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개인의 역량이고 그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 것, 결국 행동에 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접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쵸. 사실 질문 리스트를 체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접 때에는 그 질문 리스트를 받았을 때도 하도 당황스럽고 아주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나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면접을 끝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리스트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리스트업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고 내가 이 부분은 모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거기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음번에는 발표라기보다 답변을 잘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냐고 싶어서 첫 번째는 면접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셔라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그 면접의 결과들을 다시 이렇게 리뷰하거나 리마인드 해보셨을 때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답변 가운데 내가 답변 못했던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약점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이게 약점이네. 난 이건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우고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데이트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부분의 포션이 더 높으냐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은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점보다는 강점이 더 돋보이는 형태의 것들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의 그 과거에 인터뷰했던 경험들을 비춰서 약점이라 했던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것을 찾아내고 그걸 강점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저는 다음번 성공을 일으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인터뷰 과정을 글로 써보시는 겁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질문 리스트를 적어보는 건데요. 이번은 다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걸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서 면접관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질문이 첫 번째 나왔고 나는 어떤 대답을 했고 전 과정을 쫙 스크리닝 해보면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네 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정말 약점이 도드라졌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전 과정을 한번 글로 써보시는 거, 그러면서 그게 A4 한 장이 됐고 두 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의 실패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볼 수 있고 확실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접 끝나고 나서 당신 왜 떨어졌어?
당신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부분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탈락의 이유를 찾아내는 과정, 곱씹는 과정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인터뷰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 혼자 끙끙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스스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잘한 부분만 보여질 거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인과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라라는 말씀을 네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리뷰가 될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시면 그래 너가 이래서 이랬네. 여기서 이건 좀 까리한데 이 대답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인과 인터뷰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다시 인터뷰 과정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과정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이 다섯 번째는요. 이 전문가만큼 이런 부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헤드헌터나 뭐 아니면 요즘 뭐 커리어 컨설턴트 이런 전문가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한번 본인의 인터뷰 과정에 대한 것들을 리뷰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우리 누구 씨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상대의 인터뷰 그 면접관에게 이렇게 보였을 것 같네요 라는 것들을 굉장히 전문가적 신점에서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곱씹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어떤 패턴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의 약점이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점은 좀 더 도드라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과정이 다음번 과정에서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인이라든지 헤드헌터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확인해보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본인이 지원했던 회사 있죠?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정리해 보시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 과정을 앞에 하시는 걸 대부분 추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내일 모레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최신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어떤 뭐 정보들이 미디어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 뭐 자기가 지원한 부서 또는 지원한 회사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찾아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사전 단계에서 중요한데 저는 끝나고 나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했던 회사의 정보를 찾아보시면요. 그러네.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내가 강조했어야 되네. 이런 부분의 포인트가 지금 회사가 집중하는 전략적 포인트네.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내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자기를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반복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뭐가 있습니까? 다시 또 시작해야죠. 이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내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또 다시는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에이 안 해. 뭐 이제 나한테 이직은 없어. 에이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의 손해는 누가 갔습니까? 다 자기가 갔습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의 해결은 처음도 자기고 끝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번 기회를 다시 찾아 나서는 또 다시 헤드헌터를 만나고 주변의 지인을 만나서 자기의 상황을 공유하고 하는 과정을 갖는 게 저는 제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성공을 부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에서 멈춰 있으면 그거는 그냥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거죠. 자기에게 아무런 발전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기회로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냐는 다음번에 더 큰 성공과 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다시 도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뭡니까? 면접 질문 리스트를 체크해보라 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지우고
강점으로 이력서를 다시 업데이트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 얘기 드렸습니까? 인터뷰의 전 과정을 글로 써봐라. 그러면 탈락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인과 인터뷰의 내용을 공유해라. 스스로 리뷰가 객관적인 리뷰가 될 거고요. 헤드헌터 또는 전문 커리어 컨설턴트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지원했던 회사의 정보를 찾아보라. 그러면 자기가 했던 인터뷰 결과나 자기가 썼던 이력서 내용들 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매칭하는 결과들을 해보고 그것이 다음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 뭡니까? 다음번 기회를 찾아 다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것만이 또 다른 더 큰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만의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멈춰 계십니까? 혹시 지금 좀 저번 인터뷰 떨어져서 결과를 받았는데 잘 안 되셨나요? 그러면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시키고 마음 다잡으신 다음에 다음번을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회, 더 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기회로 보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 반응이 저를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또 준비되어 있는 오는 기회를 꼭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